안녕하십니까. 광고와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차숙이라고 합니다. 2차 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뉴미디어, 그 중에서도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이 인터넷 매체에서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장점, 단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인터넷 매체 속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들, 이것은 무엇인가 정의, 종류, 특징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광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인터넷 매체는 어떠한 장점,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는가 각각 5개씩 나눠서 살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인터넷 매체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이 상호작용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이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광고를 보내면 소비자는 그걸 보고 그걸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 인터넷 매체에서는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주가 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광고를 보고 뭐 메일을 보낸다던가 또는 이제 그 광고주 홈페이지에 가서 뭐 게시판, 방명록 이런 걸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댓글 이런 걸 이용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 광고 어떻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은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소비자 의견을 파악한 다음에 아, 광고가 문제가 있구나 싶으면은 광고를 집행 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서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의 일부분을 수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또 이제 소비자한테 보냅니다. 즉 광고주와 소비자가 서로 이제 의견을 왔다 갔다 이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인터넷 매체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냐면 도부의 사례인데요. 지난 2017년 이 도부는 페이스북에다가 동영상 광고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광고에 나오는 일부 장면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 4장도 함께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그 문제되는 동영상 광고는 바로 그날 페이스북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볼 수가 없고 그 장면을 그때 또 캡처해서 올렸다고 했었죠. 그것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광고를 지난 2017년에 집행했을 때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을까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의 그 광고 이미지들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이 광고를 페이스북에 딱 게재를 하니까 이 이제 영상을 또 집행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했어요.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게 문제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딱 봐도 아, 이게 문제였겠구나 라고 짐작이 되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스스로 이 광고의 문제점을 지금 판단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이 뉴스는 이제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보도되었던 SBS 뉴스하고 연합뉴스입니다. 이것을 제가 편집해서 갖고 왔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아, 이 광고 그때 당시 이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인 비누 회사 도부가 인종차별적인 광고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기 회사 비누를 쓰면 흑인도 백인처럼 된다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흑인 여성이 짙은색 셔츠를 벗자
하얀 피부의 백인 여성이 나타납니다. 세계적 비누, 샴푸 회사 도브의 광고입니다. 자사 비누를 쓰면 깨끗해진다는 걸 강조하려는 건데 돌아온 건 흑인을 비하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 세례였습니다. 도브는 지난 2011년에도 흑인 여성에겐 이전, 백인 여성에겐 이후라고 표시한 광고로 거센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도브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해당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Seeing a black woman turning into a white woman and somehow that black skin is dirty and that white skin is pure and fresh. 인종차별적 광고로 문제가 된 건 도브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한 세제업체는 흑인을 세탁기에 넣으니 피부색이 밝은 중국인으로 바뀐다는 내용의 광고를 만들었다가 최악의 인종차별 광고란 오명을 얻었습니다. 화장품 업체 니베아도 흰색은 순수하다고 강조했다가 백인 우월주의를 전파했다는 비난을 샀고 에서도 하얀 피부와 검은 피부의 여성을 등장시켜 이기려면 하얘져야 한다는 내용의 화장품 광고가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은 흑인들이 백인 남성에게 고개를 숙이는 듯한 이미지의 광고를 공개한 후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난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도브가 페이스북에 집행했던 이 광고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쵸. 인종차별. 이게 이제 문제였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흑인 여성이 도브 제품을 쓰고 나서 티셔츠를 벗으니까 백인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이제 흑인들은 뭔가 좀 지저분하고 안 좋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종차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가 지난 2017년에 딱 집행이 되었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주의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도브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니까 도브는 일단 첫 번째 그 해당 동영상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위터에다가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최근 페이스북에다가 업로드한 그 광고 이미지는 그 여성의 피부색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이 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보세요. 너무 짧죠. 그래서 또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도브는 그 다음날 이 도브의 대변인인 머리사 솔란이 이렇게 좀 길고 정중한 사과문을 이제 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영상은 도브가 모든 여성들,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여성을 위한 제품임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리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앞으로는 우리의 이제 광고 이런 거 제작하는 그런 그 과정, 검토 과정을 재평가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사과문을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다가 광고하고 나서 이제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제 광고 집행 중단도 하고 사과문도 게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인터넷 매체는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이 인터랙션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소비자 세분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매체는 수많은 소비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소비자를 딱 세분화해서 그들에게만 맞는 그런 광고를 집행을 해서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세분해서 딱 그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딱 이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메일을 보내면 되죠. 우리의 메인 타겟에게 그들에게 딱 맞는 맞춤 광고를 딱 보내면은 가능한 일이죠. 또 이외에도 로그인 방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광고주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한 사람에게 맞는 배너 광고를 내보낸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쿠키 방식, 회원 등록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살 것 같은 소비자들에게 딱 맞는 그런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광고 주목도도 높이고 전반적인 광고 효과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제품을 절대 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인터넷 광고 노출을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고요. 과도한 광고 노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비자를 세분화해서 우리 소비자에게만 딱 맞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의 사례로 저는 리타겟팅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타겟팅 광고. 여러분 이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한 다음에 다른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까 검색했던 그 제품과 관련된 배너 광고가 지금 이제 그 접속한 그 사이트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를 나와서 다른 사이트로 딱 들어갔는데 또 이 사이트에도 아까 전에 검색했던 그 제품과 관련된 광고가 또 뜨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쵸? 바로 이게 리타겟팅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리타겟팅 광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검색 기록,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접속 기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쿠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이트를 이제 이동하면 아까 전에 그 검색과 관련된 거, 접속과 관련된 그 제품의 광고를 이제 계속 내보내는 개인 맞춤형 광고, 이것을 리타겟팅 광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검색했던 거, 그 사람이 접속했던 사이트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된 것을 계속 광고로 내보내니까 아무래도 연관성이 높아서 그 사람한테 이제 맞춤 광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소비자들 가운데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딱 맞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리타겟팅 광고를 예로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KBS 뉴스 자료를 편집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게 리타겟팅 광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보시겠습니다. 리타겟팅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타겟팅을 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하면은 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겟팅을 하는 데이터, 타겟팅을 하는 소스가 쿠키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타겟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쿠키. 네. 쿠키란? 네, 쿠키란 이제 우리가 모든 이동하는 행동 경로인데 이 데이터들을 정말로 잘 가공을 하고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행동 패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가스버너를 검색을 합니다. 캠핑 사이트를 검색을 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네이버 창을 키는 거예요. 키는데 갑자기 제가 선택을 했었던 특정 브랜드의 버너의 사진이 갑자기 확 뜨는 겁니다, 배너로. 네네네. 그런 형식으로 한 번 검색을 했을 뿐인데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배너 안에서 광고로 포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형태를 이제 리타겟팅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이러한 리타겟팅 광고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포스트잇 광고인데요. 이것은 이제 러시아에서 집행이 되었고 DDBO라는 광고 회사가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리타겟팅 광고는 본인을 인터넷상에서 이제 계속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도 쓰이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나? 이렇게 여겨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트잇 리타겟팅 광고는 이러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감소시키고요.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광고는 지난 2015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매체 부분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타겟팅 광고가 어떠한 식으로 소비자한테 도움을 줬는지 한번 유심히 생각하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스트잇 리타겟팅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Retargeting banners, they keep coming back to you with the same shoe. Again and again and again. We love them, right? But what if we could get rid of the evil part of this technology and keep all the good? How? By using it for something we purposely stick in front of our eyes. Post-it notes. See this banner? Write your notes right inside it. Confirm and just continue browsing. Now you'll start seeing your notes instead of retargeting banners. Easy? Not really.
There's a smart script behind this tiny banner that uses the same technology big websites use to hunt you down and show you the stuff you've only looked at once. There's also a bunch of placements on the most frequently visited websites, so you'll meet your posted stickers wherever you go. Click on any of your notes and you'll land on a posted page where you can create more stickers, manage, or delete them all. Did it work? Yes. This was one banner campaign people definitely did not hate. It even went far beyond the actual media reach. With users asking to be exposed to banners. See? Letting banners follow you isn't so bad after all. More post-it notes, less noisy banners. 여러분, 포스트잇이 어떠한 제품이죠? 메모지죠. 바로 이러한 제품 특성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메모를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리타게팅 광고,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이 포스트잇의 리타게팅 광고에다가 메모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따가 이 인터넷 끝나고 누구에게 전화해야지, 나가서 무슨 물건 사야지, 이렇게 메모를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이 리타게팅 광고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더라도 저도 나한테 내가 이따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니까 도움이 되죠.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억할 수 있게 일종의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리타게팅 광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불식시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좋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리타게팅 광고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잘 사용하고 사람들한테 일종의 베네핏을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된 광고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리타게팅 광고는 사람들한테 딱 맞는 그런 광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매체는 이제 수많은 소비자들 가운데서 세분화해서 우리의 그 메인 타겟들에게 딱 맞는 그런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이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인터넷 매체의 또 다른 장점, 저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매체는 이 광고를 집행을 하는 광고 단가도 쌀 뿐더러 인터넷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도 저렴합니다. 특히 뭐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은 그냥 텍스트 입력하고 링크만 시키면 돼요. 그리고 배너 광고 중에서 고정형 배너 광고, 이것은 그냥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TV 광고 이런 거에 비해서 광고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아주 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에 집행하는 이 광고 단가도 굉장히 저렴해요. 특히 이제 한 기업이 자기들의 블로그, 자기들의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광고를 게재를 한다면 자기들의 블로그고 자기들의 홈페이지니까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즉 그러니까 광고의 횟수라던가 광고 그 양에 따른 이 광고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블로그고 자기들의 홈페이지니까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매체에서는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인터넷 매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통합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토털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TV 매체, 라디오 매체, 신문, 잡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의 기능이나 특성이 이 인터넷 안에서는 융합, 통합이 되어 있어요. 즉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보이는 매체다 보니까 광고주들은 마치 신문 광고처럼 이 인터넷 안에서는 텍스트를 이용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또한 라디오 매체처럼 소리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TV 광고처럼 역동적인 동영상을 활용한 그런 광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활용해서 아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구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광고들을 제작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의 한 영화 광고를 들 건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배너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길래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광고가 이제 집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거는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활용했어요. 어떠한 요소들을 활용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클릭하라고 해서 클릭을 했더니 영화 속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소개가 되면서 그 인터넷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이 나와서 영화로 홍보합니다. 자,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너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인도 영화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뒤에 동영상이 나오면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개도 또 이루어집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적 요소, 즉 동영상도 활용을 했고요. 또 노래도 활용을 했죠. 오디오적 요소를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이런 식으로 이게 토탈 미디어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통합성의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장점이죠. 자, 또 다른 장점으로는 융통성과 편리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융통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매체상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우리 광고주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빨리 이 인터넷 광고를 집행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 광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빨리 이제 게재를 한다거나 또는 광고 일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에 아주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를 이제 제작하고 집행하는 게 굉장히 그 시스템이 복잡해요. 일단 광고를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광고를 만들어서 또 심의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방송국에 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것을 편집했다가 이제 정해진 날짜에 내보내다 보니까 광고를 집행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는 그렇지 않죠. 인터넷 매체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광고를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바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TV 매체와는 다르게 이걸 즉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건에 대한 유연성이 뛰어난 그런 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편리성. 이 인터넷 매체는 광고주나 소비자 모두에게 아주 편리한 그런 매체입니다. 먼저 광고주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 광고주는요, 광고의 양이나 형식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길이가 보통 몇 초죠? 네, 15초. 그렇게 이제 광고를 만들어야 돼요.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는 20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길게 광고를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매체에다 광고를 해서 소비자가 그거 보고 바로 물건을 사게 할 수도 있고요. 유통비를 절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주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면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서 제품 정보들을 이제 구해서 볼 수 있고 또 광고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새벽에 자기 집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인터넷 매체는 융통성, 편리성이 뛰어난 그런 장점을 지닌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것. 공신력이 낮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검증 없이 광고를 할 수가 있는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 광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인터넷은 익명성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 이게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남한테 잘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감춰지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없던 용기가 막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 뒤에 숨어서 좀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에서는 허위 광고, 가정 광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난무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TV, 라디오 이런 매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저하되는 그런 단점을 가진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또 이게 상업화에 악용이 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요즘은 해킹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클릭 몇 번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킹 절차도 아주 간단하고 이게 흔적도 잘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보를 빼낸 다음에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스팸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메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상업화에 우리의 정보를 악용을 하죠. 따라서 이제 이 인터넷 매체 이렇게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고 상업화에 악용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주들은 만약에 이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보를 했으면 그것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터넷 매체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관련 법규가 불명확하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인터넷 매체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뭐 TV나 라디오 이런 매체들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계 법령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기관, 사람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질서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에요. 특히 법이라는 것은요, 미리미리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법적 절차가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이 인터넷 매체는 뭐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매체들에 비해서 그 관련 법령이 아직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낮은 노출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대표적인 게 이제 배너 광고인데 이 배너 광고는 사람들이 잘 클릭을 하지 않아요. 특히 뭐 한 번이라도 클릭을 했다? 그럼 더 이 클릭률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인터넷 배너 광고의 그 평균 클릭률은 그 남서울대 한강석 교수는 1% 안팎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자체를 클릭하지 않으니까 이 인터넷 그 광고의 메시지는 사람들한테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광고 효과도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은 이 광고주들이 인터넷 매체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 광고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 광고가 난무를 하니까 광고를 잘 안 봐요.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광고의 노출률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터넷 광고는요, 일부 계층에게는 그 노출률이 낮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계층은 인터넷 광고를 잘 못 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세대가 인터넷 광고를 많이 못 볼까요? 아니죠. 그러면 30대? 40대? 누굴까요? 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올해 발표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떤 세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나요? 보시다시피 여기 70세 이상 노인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습니다. 38.9%예요. 지금 3살에서 9살의 인터넷 이용률이 91.2%나 되는데 이들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노인층,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광고에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매체는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광고하기에는 좋은 매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인터넷 매체의 5번째 단점으로 지각된 친입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각된 친입성. 자, 이게 무엇인가?
여기 정의를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꼭 머릿속으로 저게 뭔 뜻이지? 하고 공공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각된 침입성이란 소비자의 인지적 처리가 방해받을 때 발생하는 인식 또는 심리적 결과로 광고가 소비자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 이렇게 지금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자료를 찾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보고서를 써야 돼서 막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 딱 접속을 했더니 갑자기 팝업 광고가 우르르 막 떠요.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또는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너 광고가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렇게 막 배너 광고, 팝업 광고가 막 우르르 떠 있으면 내가 원래 목적했던 거, 그러니까 자료 찾는 거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광고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나를 침해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각된 침입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을 확인해야지, 커뮤니티를 이용해야지, 자료를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팝업 광고, 배너 광고 이런 식의 인터넷 광고들이 그걸 못하게 막는다면 사람들은 짜증을 일으켜요. 나를 방해하는구나, 나를 침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증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지각된 침입성이고 이게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회피하려고 하고 당연히 광고를 피하니까 광고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개별 광고 효과가 저하되게 됩니다. 광고를 피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각된 침입성은 인터넷 매체의 이 효과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인터넷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 살펴보고요. 다양한 종류들,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의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FKII, 그러니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이제 여기에 조사 연구팀이 한 그 정의와 그리고 사프코하고 브레이크라는 연구자들이 정의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을 하면 소셜미디어란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또는 자신의 어떤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온라인 틀이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대화형 미디어 이것을 소셜미디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뭐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이 인터넷상에서 쓰는 틀, 플랫폼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이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총 5개의 종류를 살펴보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SNS입니다. SNS, 여기 나온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이 SNS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이 미디어는 그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적을 수 있는 프로파일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또 인맥 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뿐더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이는 소셜미디어, 이것을 SNS라고 지칭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매체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들어가면 이제 나의 프로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자료도 올리고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SNS입니다. 이런 특성이 다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셜미디어의 종류로는 블로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일단 웹을 뜻하는 단어, 이 단어의 끝에 B와 그 다음 일기를 뜻하는 단어 로그. 이것을 합친 합성어가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미 그대로 블로그는 웹,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로그,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는 일지, 이것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요, 개인 홈페이지 이런 것들보다도 그것을 제작하기가 쉽고요. 아무래도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다른 소셜 미디어에 비해서 양질의 그런 정보를 생산해내고 또 분석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파헤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점을 가진 소셜 미디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외에도 이글루스, 티스토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셜 미디어의 종류로는 컨텐츠 커뮤니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컨텐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면 사진, 영상이면 영상 이런 식으로 특정 컨텐츠 이것을 온라인상에 게시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런 식의 소셜 미디어를 컨텐츠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사례로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뭐가 있죠? 네,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또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플리커 이런 것들도 컨텐츠 커뮤니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류로는 위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키는 그 온라인 공간에다가 이제 여러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게시를 하고 그 정보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수정하고 추가하고 편집하고 이러면서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하는 소셜 미디어를 이것을 위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또는 나무 위키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로 마이크로 블로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 이것은 단어미 그대로 단문 블로그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블로그와의 차이점은 이것은 단문을 이용해서 짤막한 문장을 이용해서 다른 인터넷 이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즉 블로거가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이렇게 짤막한 문장을 이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 블로그는 즉시성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는 순간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정보가 즉각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즉시성의 특성을 지닌 매체고요. 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즉시성의 그런 성격을 지니는 소셜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블로그의 사례로는 대표적인 게 트위터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런 소셜 미디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여러 특징들을 지닙니다. 우선 첫 번째, 참여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유튜브라던가 네이버 블로그 이런 소셜 미디어에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글도 올릴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댓글 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이 소셜미디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소셜미디어 특징으로는 공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이제 업로드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 지식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고주들은 이 소셜미디어는 이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쉽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 또한 시간, 공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그 제품 정보, 광고주의 정보들을 또 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접근이나 활용에 제약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셜미디어 특성으로는 대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즉,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광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트위터라던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서
소비자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죠. 자, 소셜미디어의 또 다른 특징으로 커뮤니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커뮤니티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사, 흥미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업로드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는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연결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뭐 링크 방식, 여러 가지 매체의 조합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에서 다른 정보로 쉽게 넘어가고 이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큰 광고 효과를 거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렌텍 사례인데요. 여러분, 블렌텍이 뭐죠? 네, 블렌텍은 미국의 믹서기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99년에 창립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 제품 판매가 영 신통치 못했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크게 입소문이 나고 또 제품도 아주 활발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광고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일단 이 회사는 소셜미디어 가운데서 유튜브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광고였냐면요. 이 광고 안에서 이 블렌텍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톰 딕슨이 나와서 믹서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믹서기 안에다가 깡통이라던가 또는 골프공, 대리석 구슬, 그 변기 뚫는 데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썼죠. 여러분들 데몬스트레이션 우리 수업에서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데몬스트레이션 광고 안에서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 혜택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줘서 증명하는 광고 표현 기법을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이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 같은 경우는 광고 안에서 직접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사람들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잘 믿죠. 그래서 신뢰도, 믿음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표현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블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써서 이 믹서기의 성능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갈아버릴 정도로 아주 이 믹서기의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광고 영상은 이것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이제 갈아서 이제 제품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광고인데 뭐를 갈았느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믹서기가 여기 있어요. 이 믹서기 안에다가 하나는 아이폰을 넣고 갈고요. 한 믹서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를 넣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믹서기 안에서 아이폰이 더 오래 버틸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갤럭시가 더 오래 버틸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믹서기 속에서 어느 것이 더 오래 버틸 것 같나요? 아이폰? 갤럭시?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셨죠?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지 자, 이 실험 광고 영상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렌텍의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 보시겠습니다. Will it blend? That is the question. It's time for me to buy a new phone, and I always have to have the latest, but Samsung claims to be the greatest. The iPhone 5 has the A6 chip and Retina display. The Galaxy S3 has a bigger screen and S-Beam technology. The real question is, which one will blend faster in a BlendTec Total Blender?
I'm going to press the starting bell button. Siri smoke. Don't breathe this. This smells like jelly beans. They both look the same to me. I think the real winner is the Blendtec Total Blender. Why don't you decide? 자, 보시면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를 이 블렌텍, 이 믹서기 안에 넣고 이제 갈았습니다. 보니까 갤럭시가 좀 더 오래 버티네요.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사용을 했죠. 광고 안에서 직접 이 제품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블렌텍 믹서기가 그 성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점, 특성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게 했고요. 이러한 실험,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하는 광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더니 이 블렌텍에 대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이런 유명 매체사에 이 블렌텍에 대한 기사도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제품 판매율이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니까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품 판매율이 무려 700%나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광고 효과를 거뒀죠. 그래서 이렇게 소셜미디어는 잘만 하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광고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광고 매체 가운데 뉴미디어, 그 중에서도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러한 인터넷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 우리는 검색 광고부터 해서 스폰서십 광고까지 총 6개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의 요금을 해서 이 인터넷 광고 요금을 책정하는 데는 각각의 인터넷 매체사들이 책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때 책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모델에는 총 4가지, 고정 요금, 노출 기준 요금, 클릭 기준 요금, 결과 기준 요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노출 기준 요금이라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광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장점, 단점을 봤죠. 그래서 장점 쪽에서는 이 인터넷 매체는 뭐니 해도 광고주와 소비자, 이 양측이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해서 마지막 그 융통성, 편리성까지 총 5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가서는 아무래도 이 인터넷 매체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공신력이 좀 낮다라는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각된 침입성까지 또 5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마지막으로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이 소셜미디어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던가 지식, 정보,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인터넷상에 있는 온라인 틀이나 플랫폼, 대화형 미디어, 이것을 소셜미디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 SNS부터 해서 마이크로 블로그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특징에서 참여부터 해가지고 연결까지 5개의 그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다음 문제들을 풀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검색 사이트,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던가 뭐 다음이라던가 이제 이런 사이트에 가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검색 결과 페이지가 떠요. 바로 여기에 우리 광고주가 노출되게 하는 인터넷 광고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 이렇게 부르죠. 자, 다음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이라던가 경험, 관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온라인 틀, 온라인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 소셜미디어입니다. 인터넷 매체 안에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소비자들의 인지적 처리가 방해받을 때 발생하는 인식 또는 심리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광고가 내가 하려는 일,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다. 나를 침입하는 거다라고 지각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지각된 침입성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질문 4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인터넷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인터넷 광고가 오늘 배웠던 이 인터넷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 가운데 무엇의 사례인지 맞춰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광고는 삼성전자가 태국에서 집행을 했던 인터넷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고는 오늘 배운 그 인터넷 광고의 종류 중에서 무엇의 사례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삼성전자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킨 버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킨 2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폭포 배경이 이제 떴고요. 스킨 3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주 화려한 꽃과 나비 이런 스킨으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면은 역시 광고가 있는데요.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각각 이 3D 레드에 대한 특성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입체감 있게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것 등 이 제품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터넷 광고죠? 이 광고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각형. 이 사각형의 틀 안에 이 제품에 대한 그 특성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클릭을 하니까 뭐 스킨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3D LED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나, 뭐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이 사각형의 틀이죠. 여기서 정보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터넷 광고의 종류에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배너 광고. 배너 광고의 사례였습니다. 이 배너 광고도 이제 그 세부 유형들이 있었죠. 이것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리치, 풍부한 표현, 풍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이제 배너 광고 중에서도 리치 미디어 배너 광고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강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다양한 광고 매체의 종류와 그리고 그 매체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개 매체를 배울 겁니다. 일단 이 5개 매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5개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들, 즉 전광판이라던가 네온사인, 교통광고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 5개 광고의 요금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또 5개 매체의 특성에서 장점, 단점을 배웁니다. 특히 이 5개 매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도 이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카이로스, 뭔 뜻이죠? 네, 카이로스는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 또는 기회의 신이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광고 분야에서 봤을 때 이 광고 쪽은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뉴미디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광고 쪽은 그야말로 다매체 환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매체 환경은요, 광고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가 아주 빠른 그런 분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뉴미디어 그리고 이제 시시각각 변화하는 매체 환경 여기에 빠르게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업 도입부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이런 것들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적응을 잘할 때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광고인, 매체 분야로 이렇게 진출하는 광고인들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이 이 뉴미디어를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매체 환경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적응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은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재빠르게 적응해서 기회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체 쪽은 특히나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